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리스크만 피해가면 기대해 볼만하다. 삼성전자 내년에 이런 시나리오로 갑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코스피가 소폭 올랐었지요. 삼성전자의 주가도 소폭 올라주었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아닌 찐 반등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바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일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개미들에게 엄청나게 장난을 쳐왔었지요. 이번에는 세계 경제 상황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 이슈가 묻혀버리면서 아마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아쉬워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일로 다가갈수록 주가를 올린 다음에 실적 발표일 당일부터 주가를 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발표일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평소보다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판때기를 보자면 사실 쉽지 않은 장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돈을 엄청 풀어옴으로써 주식과 부동산 같은 투자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12월경부터 돈 푸는 걸 줄여가는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상황에서 어느 누가 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단타를 치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소식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자는 회사 밖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더 모아가면 되니까 훨씬 걱정이 없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올해 4분기와 내년에 국제 경제를 짓누를 3대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의 규제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융 불균형이 뭡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금융 불균형은 쌍금리로 풀린 돈이 실물 경제로 흡수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거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성장률은 2%대로 내려앉고요. 기준금리는 다소 올라가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준금리는 1.25%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인가요?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0.75%이죠. 지금 금리보다 얼마나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0.5%포인트 더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정책과 수요 그리고 공급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죠. 공급 사이드가 무너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동남아의 공급 사이드가 많이 무너졌고요. 거기에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면서 더욱더 악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중국의 탈탄소화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어버렸지요. 정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품과 소재나 선박의 경우에 특성상 신속한 공급 개선이 어려운 데다가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의 에너지 가격도 많이 뛰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질적 경제 성장 추진과 공동 부유 강조 속에 규제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도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균형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른 경제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파급 효과가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 소비에 매우 부정적이고요.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집 살 때 많이 대출해서 사시죠? 그럼 주택가격이 상승을 할 테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를 내야 되는 부담감이 많이 생기면서 가계 소비에 매우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도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 모멘텀은 약화가 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3%를 하회하는 2.8%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준금리의 경우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3분기에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인 1.25%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한국의 시중금리는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국내 정책 당국의 의지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가 매우 커질 수 있겠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상승 압력이 더욱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가 되고요. 해외 투자의 확대가 예상이 되며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다소 불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사업상 포텐이 터질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D램 분야에서 DDR5가 나와서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걸로 보이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GAA 공정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가 세상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평택 3공장도 드디어 내년 하반기에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은 아주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매출액이 300조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매우 뛰어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실적을 통한 주가의 업사이드와 수급 환경에 따른 다운사이드의 힘겨루기가 강하게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실적 장세가 훨씬 우세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리스크만 피해가면 기대해 볼만 하다. 삼성전자 내년에 이런 시나리오로 갑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